시청자와 함께하는 시민데스크. YTN 기획 연속 보도를 통해 2023년을 돌아봅니다. 시청자에게 가장 유익했던 기획은 무엇이고 또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시청자 비평 리뷰 Y에서 지난 1년의 시간을 살펴봅니다. 이번 주 에필로그 Y는 더욱 다채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탈바꿈한 YTN 기상 보도를 소개해드립니다. 숨은 엘리트 구성원의 진면모까지 담았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석원입니다. 2023년 마지막 시민데스크 시간인데요. 기분 좋은 소식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YTN 유일한 심층 보도 프로그램이죠. 탐사보고서 기록팀이 제작한 급발진 엑셀대 브레이크 편이 방송기자연합회가 선정한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YTN만의 시선으로 급발진 의심 사례를 풀어낸 점이 높이 평가됐다고 합니다. 늘 그래왔듯 YTN은 앞으로도 시청자의 입장에서 사안을 살펴나가겠습니다. 올 한 해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을 동력 삼아 2024년 더욱 정진하는 YTN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시민데스크 시청자 비평 리뷰 Y로 시작합니다. 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비평 리뷰 Y 시작해봅니다. 먼저 조수진 시청자 평가원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봅니다. 기획 연속 보도는 기자가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이슈를 발굴해 오랜 시간 취재를 통해 심층 보도하는 형식입니다. 주로 연속 보도로 이어지는데 그만큼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다 보니 파급력도 큽니다. YTN 역시 올 한 해 많은 기획 연속 보도를 선보였는데요. 오늘 리뷰할 시간은 YTN의 2023년 기획 연속 보도를 정리해봅니다. 네, 기획 보도라고 하면 연속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되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주제를 선정한 것부터 해서 보도를 내보내는 시기라던가 아니면 또 24시간 보도 전문 채널에서 하나의 이슈를 장기간 살피는 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박사님께서 이런 기획 보도의 개념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YTN이 이 보도 전문 채널이니까 매일 새롭게 발생하는 뉴스를 시청자들에게 정리해서 보여주는 것, 그리고 사건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사람들에게 이 이슈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입체적으로 전달하는 보도가 우선됩니다. 그래서 이슈 보도, 그러니까 기사를 분류할 때 발생 기사라고 부르기도 하는 일반 기사가 전체 기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습니다. 발생 기사는 오늘 벌어진 이슈나 또 사건을 취재해서 보도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기자가 출입하는 기관에서 나오는 뉴스 소스가 내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겠죠. 기획 보도는 말 그대로 기획, 그러니까 취재 기자가 주제를 정하고 취재 기간이나 방법, 또 보도 기간까지도 계획해서 보도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입처 밖으로 나와서 기자가 취재원을 찾아 안에서 만나고 또 몇 회에 걸쳐 보도하면서 권력 감시나 고발을 단발성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까지 다가가서 기사를 내보낸다는 점이 일반 기사 혹은 발생 기사라고 부르는 것과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YTN 기획 보도가 여러 단체에서 주최하는 언론 보도 시상식에서 쾌거를 이루는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상을 받는 방송사 분포 특성과 유형을 살펴본 연구가 있습니다. 시기별로 살펴본 결과 그동안은 지상파 방송사가 수상이 가장 이렇게 높았다라는 그런 결과가 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면서 보도 전문 채널과 또 탐사 전문 매체의 수상작 비중이 이렇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보도 전문 채널인 YTN의 수상 빈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먼저 이제 칭찬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살펴보는 중에 조금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성과를 계속 보이고 계신데 따로 YTN 내부 기획 연속 보도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팀을 꾸리고 계신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예. 내부 연속 기획 보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제 따로 부서가 없고요. 사회부, 정치부 이런 부서에서 기자들이 필요할 경우 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속 기획 보도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취재 과정에서 혹은
이슈가 발생한 뒤에 이 문제는 좀 더 짚어봐야 되겠다 하는 것을 좀 더 심층적으로 다루게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아주 깊게 문제 해결책까지 제시해 주지는 못하지만 이 이슈를 제기하는 차원의 어떤 기능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재는 일반 기자들이 출입처를 갖고 있지만 출입처를 넘어서 그다음에 어떤 영역을 좀 뛰어넘어서 취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일선 취재 부서에서 작은 그 사안으로부터 발생한 거를 좀 더 심층적으로 취재한 그런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영역을 뛰어넘는 취재 그리고 여러 또 이슈 제기의 기능까지도 짚어주셨는데 본격적으로 YTN 기획 연속 보도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가원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살펴보면 1월 단독 보도인데요. 연속으로 보도했습니다. 백혈병 환자의 2달 지난 수액 투여, 일주일 뒤 사망, 또 숨진 백혈병 환자 의무 기록 없어 거짓 내부 보고까지라는 그 제목의 보도였습니다. 이 기사의 경우는 이제 계속 좀 심층적으로 취재해서 이 사건을 단독으로만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그 우리나라 전반적인 환자 의무 기록 등 그 환자 관리 시스템을 점검하는 내용으로까지 좀 심층 보도로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눈에 띄는 기획 연속 보도도 있었습니다. YTN이 이제 2023년 신년을 맞아서 우리 사회가 맞닥뜨린 심각한 문제로 저출생을 꼽고 이 설 연휴 기간 문제점과 해결책을 짚어보는 연속 보도를 이어갔었습니다. 정부가 그 여러 장려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출생률이 올라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데요. 취재하면서 살펴보면 여러 목소리 경청하는 거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많이 만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국가 지원 부족보다는 아이 그 낳을 환경이나 구조가 안 된다라는 그런 이유도 도출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서 순차적으로 단기부터 중기 또 이렇게 장기까지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합니다. 저출생 문제는 국가적으로 정말 심각한 문제죠. 올해 시작부터 의미 있는 기획 보도로 이렇게 시작한 만큼 2024년 내년도에도 이 보도는 좀 캠페인성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다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또 1월 그 서울시 의회의 외유성 해외 연수의 문제점을 고발한 보도도 있었습니다. 조례 만들면 뭐하나 인터넷 뵙기엔 서울시 의회 연수 보도부터 마구 추가된 관광 일정 서울시 의회 예산 남으니 해외 다녀오자에서 알 수 있듯이 서울시 의회 의원의 해외 연수가 본래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했는지 또 이 사후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강도 높게 지적을 했습니다. 외유성 해외 연수 논란은 반복해서 지적이 있었던 보도 주제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 연수를 다녀온 의원의 연수 보고서 내용을 직접 들여다보고 또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알 수 있는 내용이 쓰인 것을 발견했고요. 또 의원들이 연수 계획에 없던 관광 일정을 현지에서 추가하거나 또 연수와 상관없이 일정을 변경했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 해외 사례를 직접 체험하고 알아보기 위해 다녀오는 해외 연수인 만큼 철저한 사후평가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를 감시하고 또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발한 보도였습니다. 네, 단독 보도가 심층 또 탐사로 이어서 대안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런 또 의견도 주셨고요. 그 외에도 의원들의 외유성 그 해외 연수 관련 고발 뉴스도 평가해 주셨는데요. 언론 보도에 있어서 이 시일성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긴 호흡의 기획 보도는 아무래도 적절한 시기를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기획보도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기획보도는 보도의 시기까지도 계획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난 6월부터 연속 보도했었던 현장 점검 보도가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역대급 장마 전 미리미리 빗물바지 청소 나선 시민들에서는 다가올 장마철에 대비해 시민들이 직접 빗물바지 청소에 나섰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난해 발생한 수해 현장을 찾아 올해 장마에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기획 연속 보도를 냈습니다. 또 6월 20일에는요. 예측 힘든 산사태, 늘어지는 정비와 복구에서 알 수 있듯이 올해도 이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 책임이 제각각이라 사전 예방이나 복구가 더딘 곳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매해 반복하는 수해 지역을 미리 찾아가서 또 지난해 피해 복구 상황과 또 올해 장마 피해에 대한 대비는 어떠한지 점검했다는 차원에서 시의적이고 또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점검에 나선 보도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취재는 발로 뛰어 만든다고 하는데요. 현장성을 살린 보도였습니다. 네, 또 이제 이어서 살펴보면은요. 올여름 이제 우리 사회 이슈는 아마도 잼버리 문제.
였을 겁니다. 8월 YTN도 단독 연속 보도를 이어갔는데요. 잼버리 진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를 잘 다뤘습니다. YTN의 기획 연속 보도로 문제 제기한 내용들이 국회에서 거론이 되면서 잼버리 부실 문제 또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계기가 됐었다는 점 의미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지난 11월에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란과 관련해서 YTN이 7편의 구성으로 연속 보도를 냈었죠. 이 연속 보도는 그 김포시 서울 편입의 득실을 따져봤습니다.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김포는 물론이고요. 또 경기도와 서울시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이것을 실행하는 데까지는 주민 투표 등 이 절차가 복잡하다라는 현실적인 지적을 냈습니다. 자칫 감정적으로 쉽게 휩쓸리거나 또 편승할 수 있는 문제를 교통, 또 의료, 부동산, 행정구역 개편 등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짚어주고 또 현실적으로 어떻게 실현 가능한지 점검했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시민들의 이야기를 다양하게 들어보고 보도에 넣었던 점도 기억에 남는데요. 이 시민들도 편입에 찬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반대도 하고 있었고 또 의견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라는 점을 보여주어서 인상에 남는 보도였습니다. 네, 재해 재난과 관련해서 시기마다 심층 보도 이어갔던 부분, 그리고 또 사회 이슈에 맞춰서 폭넓게 연속 보도한 부분도 짚어주셨는데요. 올 한 해 YTN 여러 기획 연속 보도 가운데 시청자 제보가 큰 도움이 된 사례가 또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9월과 10월에 아파트 외벽 철근 누락 사태를 전한 기획 연속 보도가 있었는데요. 해당 보도의 경우는 이제 현장 감리단장의 제보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방송기획보도 수상작들을 분석한 연구, 한국방송기획보도 수상작의 조직 사회학적 특성 연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도 전문 채널인 YTN의 상승세가 나타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해당 보도 역시 BJC 한국방송기자클럽 3분기 기획보도 부분 기자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또 LH 아파트 외벽 철근 누락 기획 연속 보도는 LH 건물 외벽 철근 누락 등을 5차례에 걸쳐서 심층 분석해서 부실 시공 위험성을 잘 짚었습니다. 취재력과 사회적 영향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기자상을 수상하게 된 건데요. 이처럼 기획보도는 취재 기법, 또 독창성, 그리고 단순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인 맥락을 찾아서 사건의 의미를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보도가 취재력과 사회적 영향력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만큼 앞으로도 독창성 있는 아이템을 발굴해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기획 탐사 보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당시 그 시민 데스크에서도 이 보도를 두고 이 분석 비평을 냈었죠. 당시에 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 자칫 인명 사고가 크게 날 수 있는 부실 공사의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데 이 YTN 보도가 앞장서 주었고요. 또 취재를 통해 구조적 문제점을 드러내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보도였습니다. 기획 연속 보도는 여러 번에 걸쳐서 문제를 다면적으로 보도하고 또 문제의 현상과 원인 그리고 대안까지 접근해 들어간다는 점에서 문제 해결형 보도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그런 것에 근접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12월 26일이었습니다. 이 외벽 철근 누락 인천 검단 아파트 다시 찾아가 보니 이 제목에서의 보도도 한 차례 더 보도가 됐었는데요. 이미 신뢰를 잃은 만큼 대대적인 쇄신안이 필요한 때입니다. 조금이나마 입주자의 불안감을 달래고 또 시청자 궁금증을 해소시킨 언론으로서 제 기능을 해낸 기획 연속 보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밖에도 비대면 진료 약 처방 오남용 실태라든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풍력 발전 두 얼굴, 또 김포시 편입 문제, 해경 예산 부족 문제 등도 다뤘습니다. 다양한 문제를 다뤘다는 점에서 의미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 제기로 그치지 말고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을 촉구할 수 있는 것까지 조금 더 심층적으로 이어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남습니다. 바로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온 2024년이죠. 혹시 이 2023년처럼 이렇게 기획 보도로 준비한 것이 있다면 예고편을 살짝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는 기획 탐사 보도, 그리고 취재를 통해서 구조적 문제점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보도 사례들이 있었는데 새해 나오는 기획 보도들, YTN이 곧 방송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을 텐데 저도 사실 궁금하긴 하거든요.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사실 그 기획 보도, 심층 보도하면 이제 사회적인 문제, 비리를 파헤치는 거를 기대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그런 보도는
이게 취재 과정에서 미리 알려지면은 그 이해 당사자가 이제 취재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리 이렇게 알리고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내년은 선거의 해이기 때문에 선거 관련 기획 보도가 많을 것 같습니다. 4월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데 그냥 선거 보도를 당일 발생 뉴스로만 보면 그 깊이를 모르고 이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준비하는 것은 올해 어떤 선거의 구도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떤 것이 구도가 될 것인가, 이슈가 뭐냐는 거죠. 뭐 지역인지 세대인지 남북관계인지 경제적인 문제인지 연금 문제인지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짚어주는 그런 기획보도, 그런 것도 있고, 또 이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정당의 선거 제도가 정말 유효한지 이런 것도 좀 따져보는 그런 기획보도를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내년에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뉴스죠.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10위권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제 뉴스 비중을 사실 굉장히 많이 넓혀야 되는데 경선이 이제 1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것은 누가 지지율이 어떠냐뿐만 아니라 대통령 후보가 윤곽이 드러나면 그 사람의 참모는 누구고 그 사람들의 참모 가운데 한반도 정책은 누가 담당하고 그 사람들은 어떤 그 정책을 평소에 주장했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이렇게 좀 더 깊이 있게 취재를 해서 주는 거, 그런 것이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거 관련한 심층 보도 내년엔 더욱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 리뷰 Y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 평가원님부터 한 줄로 요약해 주시죠. 기획 연속 보도의 주제 더 다양화되길. 언론사의 기획 기사는 그 시대 또 그 사회의 중요한 이슈를 집중 분석해 다룬다는 의미에서 하나의 기록물이고요. 또 사회 변화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획 연속 보도를 준비할 때는 정확하고 바른 취재와 또 분석이 필요하고요. 탐사 보도의 영역도 더 다양하고 전문화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더 의미 있는 기획 연속 보도 이어주시길 기대합니다. 네, 평가원님은 다양화를 짚어주셨는데 김수정 박사님 한 줄 평 들어볼까요? 시민의 삶에 밀접하게, 시민에게 전달력 있게. 기획 연속 보도는 단발성 보도로는 전달이 쉽지 않은 원인 분석과 또 대안 모색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주제를 두고 여러 관점에서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이 사안을 복합적이고 다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겠는데요. 시민들의 삶에 밀접한 이슈를 전달하고 또 사건의 의미를 담아내거나 또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 가능하도록 보도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보도를 늘리기 위해서는 취재 부서 간 벽을 넘는 기획보도의 제안을 내부적으로 장려하는 분위기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리뷰 Y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YTN 기상 재난 보도를 시청하면서 달라진 점 느끼셨습니까? 얼마 전 YTN이 새롭게 구축한 재난 보도 시스템 이다스의 활약으로 YTN의 기상 보도가 더욱 풍성하고 다채로워졌는데요. 이다스를 탄생시킨 YTN의 숨은 주역들, 에필로그 Y에서 만나보시죠. YTN은 급변하는 날씨를 보다 발빠르게 전하기 위해 재난보도 시스템을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재난보도 시스템 이다스를 구축한 건데요.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하기까지 어떤 노력이 담겼는지 이야기 들어봅니다. 오늘 에필로그 Y 시간에는 기술연구소 박혜석 차장, 문화생활과학부 정희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두 분을 좀 모셔봤습니다. 이다스 구축에 참여한 팀원 중에서 대표로 두 분을 모셔본 건데요. 함께 하셨지만 직군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다양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다스가 뭔지 모르실 것 같거든요. 두 분의 관점에서 이다스가 뭔지 소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다스는 이제 저희가 좀 시청자들에게 좀 더 빠르고 신속하게 그 현장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재난 전문 채널로 좀 벗어날 수 있는 좀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호우나 폭설 그리고 뭐 지진 등 여러 가지 이제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실시간으로 그 상황을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시스템을 구축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장 화면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더 생동감 있게 맞습니다. 볼 수 있다 네. 이런 네. 시스템인 것 같은데. 취재진이 가기 전에 바로 화면을 먼저 보여드릴 수 있는 거죠. 네, 네네. 그러니까 빠르게 볼 수 네네.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다스를 방송에 적극 활용하고 있어서 우리 정 기자께서도 날씨 대담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실제로 기자로 일할 때 이다스가 좀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 건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기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제 그게 재난까지 이제 이어질 경우에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호우나 폭설이 내렸을 때 이제 보통 전화 연결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보도를 하게 되잖아요. 네. 예전 같으면 이제 기상청에서 이렇게 저희가 받는 레이더나 이런 걸 보고 그쪽에 있는 레이더 상황, 이제 비 상황 이런 걸 저희가 판단을 하고 기사를 쓰게 돼요. 그런데 지금 이다스를 활용하고 나서는 실시간으로 저희도 화면을 이제 확인을 하고 전달을 해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 지역에 지금 침수 상황이 발생을 했구나. 이 화면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바로 알려드려야 되는 상황이다. 뭐 이런 것까지도 이제 바로바로 전달할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YTN의 재난보도 시스템 이다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이다스를 자랑하고 싶으실 것 같거든요. 장점 뭐가 있을까요? 기획이랑 이제 개발이랑 디자인이 다 같이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좀 사용자가 쉽게 그러면서 기능은 막강하게 하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사용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안 이쁘면은 사용하기 싫죠. 근데 이제 저희는 그 세 가지를 다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략 한두 달에 그런 이제 논의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개념을 좀 도입을 했어요. 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그 장바구니 개념이에요. 장바구니요? 네, 저희가 CCTV를 쇼핑을 하는 거죠. CCTV 자기가 쓰고 싶은 CCTV를 장바구니에 하나씩 집어넣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 CCTV는 내가 사용할 거야. 그러면 그걸 실제 플레이리스트에 넣어가지고 송출하는 방식인 거죠. 실제로 이제 저희가 논의했을 때 약간 반신반의했는데 사용을 하고 보니 너무 편한 거예요. 이런 로직은 사실 그 어디에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쇼핑몰은 있죠. 이런 이제 너무 쉬운 이런 사용성 이런 게 되게 자랑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박 차장께서 지금 이 장바구니 시스템을 얘기해 주셨는데 정 기자께서는 직접 사용해 보시니까 정말 뭐 좋은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그 장바구니 개념을 생각했을 때, 이거 되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제가 지금 CCTV를 바로바로 이제 클릭을 하고 그거를 장바구니에 바로 넣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송출 리스트 작성하기 전에 그 바구니 안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럼 거기서 다시 한번 보고 리스트 안으로 끌어서 그냥 바로 집어넣는 시스템이거든요. 다른 데랑 좀 틀린 점은 직접 기자가 화면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을 할 때 기술 감독님이나 PD가 컨트롤을 아마 화면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저희는 웹 기반을 이제 두고 기자가 직접 각자의 컴퓨터에서 직접 화면을 고르고 그리고 그 화면을 통해서 직접 자기가 그 화면을 컨트롤하면서 기사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이제 수동으로 화면을 돌리거든요. 네, 그런 시스템은 아마 저희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다스 구축 이후에 호평도 정말 많고요. 또 기술인협회에서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아마 올해 기술연구소의 가장 큰 성과가 아닐까 싶은데 그래도 구축하면서 좀 힘든 점은 없으셨나요? 이 약간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제 각자 자리에서 송출 장비를 직접 컨트롤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때까지는 그 송출 장비에 직접 가가지고 자기가 조작법을 배우고 이걸 실제로 송출을 해야 되는데 모든 PC, 사내에 있는 모든 PC에서 그 장비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 이제 로직을 저희가 구현하기 위해서 이런 최신 기술 좀 찾아보고 공부도 좀 많이 진행을 했는데 그 부분 좀 고되긴 했는데 결국 이제 다 구성원들이 각자 노력한 결과 좋은 이런 성과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정 기자께서는 올해 정말 의미 있는 대한민국 과학 기자상을 또 수상하셨더라고요. 그동안 수많은 보도를 한 노력의 결과가 아닐까 하는데 여러 보도 중에서 올해 잊지 못할 날씨 방송이 있을까요? 지금 이다스에 대해서만 말씀을 저희가 드렸는데요. 지금 사실 기술연구소에서 해주신 일이 이다스뿐만이 아니라 비구름이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상황이다라는 걸 설명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화면만 이제 저희가 띄워놓고 이제 하게 되면은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걸 직접 저희가 노트북에 설정을 하고 그걸 직접 저희 컨트롤하면서 판서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또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직접 온에어 화면에서 그리고 아니면 그 큰 스튜디오의 뒤에 네. 바쿠 화면에서 직접 기자들이 그걸 띄워놓고 그려가면서 네. 설명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방송한 거는 올해 여름부터 지금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좀 기억에 남고 그거를 구축하는 데까지 지금 박 차장과 같이 지금 네. 다 기술연구소랑 했거든요. 네, 그게 됐을 때도 굉장히 좀 기뻤습니다. 네.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게 더 쉽게 좀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다스 구축 이후에 정말 호평이 많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팀원이 더 뿌듯하셨을 것 같거든요. 구축 과정에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을 하나 꼽아주신다면요? 제일 먼저 많이 사용될 때 뿌듯하죠. 근데 이제 활용도가 생각보다 좀 넓더라고요. 이제 사고가 났을 때나 이런 기상 이변이 있을 때나 그럴 때 각자 사용을 하시는데 안 사용한 사용자는 네. 있어도 한 번만 사용한 사용자는 없을 정도로 네. 많이 사용해 주셔가지고 그때 볼 때마다 좀 뿌듯합니다. 아마 이다스를 활용하기 때문에 정 기자께서도 이렇게 방송을 하시면서 좀 더 발전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앞으로 좀 어떤 방송으로 활용을 더 하고 싶으세요? 저희가 이제 이미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만 네. 지금 기술연구소랑 저희랑 또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 재난보도 시스템이 이제 시작 단계이고 여기에 하나씩 더 이제 얹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재난보도 시스템 안에 더 다른 이제 산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더 재난보도 시스템을 하나씩 더 이제 고도화하는 작업이 좀 필요한 상황이어서 이제 그런 작업을 조금 더 해나가면서 이제 보다 더 정확하고 또 많은 정보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해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이다스 구축을 위해서 뭐 보도국 기상팀, 기술연구소, 그래픽팀 모두가 이렇게 협업을 네. 하셨잖아요. 어떠셨는지 소감도 좀 궁금한데 박 차장님께서는 어떠셨나요? 직군이 좀 다르죠. 네. 그래서 이제 기술 연구소가 있고 이제 디자인이 있고 이제 같이 이제 기획을 해주셨는데 각각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요. 기획은 이제 이거를 어떻게 쉽게 사용을 하게 만들지랑 디자인은 어떻게 하면 좀 이쁘게 만들지. 이제 연구소는 이제 이 기능을 어떻게 구현할지 이제 보는 관점이 달라가지고 그거에 대한 이제 서로의 의견 차이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너무 이제 모인 직군들의 이제 구성원들이 합이 좋아가지고 그 의견 속에서 너무 좋은 이제 이런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서 구성하는 데 있어서 되게 내내 즐겁게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싸우거나 약간 의견 충돌 같은 건 없으셨어요? 없었습니다. 너무 방송용인 것 같아서요. 아니에요. 너무 좋았어요. 항상 이렇게 그런 회의가 좀 즐거웠어요. 오늘은 좀 어떤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나올까? 그런 기대감도 좀 있었고요. 정 기자께서는 어떠셨어요? 저도 이 말에 좀 동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같이 했던 이제 후배들 그리고 선배 소장님도 그렇고 굉장히 합이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각자 이제 의견들이 좀 다를 수 있는데 그 의견을 그 한 분야에만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서로 이해하면서 이것도 할 수 있겠다, 저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좀 배려하면서 가는 그런 게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좀 회의를 했고요. 사실은 지금 CCTV를 저희가 이제 9,000개 정도 지금 플랫폼 안에다가 모아놓은 건데 이 과정에서 지금 기관들도 뭐 국토부라든지 경찰청, 또 서울시 굉장히 많은 이제 도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다 모으는 과정에서도 이제 다 같이 지금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시너지가 더 크게 오지 않았나.
오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재난보도 시스템 이다스 구축으로 저희가 더 생생한 현장 화면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올 겨울에도 알찬 이다스를 활용한 날씨 정보 전해주시길 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YTN-DMB 시청자평가원 정은정입니다. 현대사회는 정보 처리 기술의 발달로 데이터를 활용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구별하고 발전적으로 활용하면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큐 S 프라임을 통해 공공 데이터의 새로운 변신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공공 데이터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업무를 하기 위해 수집하고 생산한 데이터입니다. 도로명 정보, 공공시설물 정보, 날씨 정보, 교통 정보 등 공공 데이터는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데이터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3년 제정된 공공데이터법이 10년째를 맞이했습니다.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을 보장하고 민간의 활용을 장려하면서 한국 사회에 큰 변화를 불러왔는데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공적 마스크 구입이나 요소수 대란과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공공데이터가 활용된 사례가 언급됐습니다. 예전에는 공공데이터 활용의 혜택이 개인이나 기업에 국한되었다면 지금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나아간 셈입니다. 지난 10년간의 국내 공공데이터 성과와 OECD 공공데이터 평가를 다룬 그래픽은 한눈에 보기 쉽고 깔끔해 우리나라의 공공데이터 활용이 어떤 수준인지 빠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공공데이터가 앞으로 청약이나 기업의 무역금융 신청 절차 간소화 등 국민 편의성 증대에 더 많이 활용될 것이라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 위원장의 인터뷰는 공공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관련 기관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의 중반 이후부터는 공공데이터 활용 우수상을 수상한 유기동물 입양 플랫폼을 비롯해 인구 공공데이터로 침수나 지진, 재난 상황을 예측하고 대피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도시 재난 솔루션, 농업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부동산 중개 솔루션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우수 사례가 분야별로 다양하게 소개됐습니다. 덕분에 막연하게 다가왔던 공공데이터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적 서비스를 개발해 궁극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큐 S 프라임은 공공데이터법 제정 10년째를 맞아 공공데이터가 사회에 활용되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그 무한한 가능성을 다뤘습니다. 제목에 걸맞게 사회 발전을 위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하는 미래 핵심 자원으로서 공공데이터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새해에 더 새로워진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